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2020선을 목전에 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과 중국이 새 고위급 전화회담에 대한 소식이 들리자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변동성의 확대는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더 큰 시련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식 공유를 통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9일 신한금융의 인도네시아 퓨처스랩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이 아세안 등 해외 국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시장 조사부터 투자 연계까지 일괄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상장 주식 2조 3,430억 원이 3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상장 채권 1조 7,410억 원은 1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되면서 총 6,020억 원의 순회수가 발생했습니다. 월요일 밤이면 밤마다 만날 수 있는 두 분의 전문가가 계시죠? 바로 강영윤 전문가, 최영돈 전문가 자리해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는지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혹독한 구조 조정을 좀 겪었었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이요, 좀 좋아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요 조선소들의 이 선박 수주가 살아나게 되면서 납품 확대가 하나둘 재개됐고요. 또 해상 풍력이나 플랜트 등에 있어서도 시장이 확대되는 등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도 꿈틀대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외국인이요, 우리나라 시장을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따라서 잠시 떠나 있었는데요. 다시 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컴백한 외국인들은 과연 어느 종목에 손을 대고 있을까요? 다름 아닌 업황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반도체와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장 개척이 진입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5G 관련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 재개 움직임 등으로 IT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 전자산업의 쌀인 이들 종목에 외국인이 몰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증시를 앞불싸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항공주의 악몽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때문인데요. 사실 2분기에서도요, 계속해서 영업 적자를 기록했었고, 이어서 지난달에 여객 성장률이라든지 화물 수송 등도 아쉬운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까지 여전하다라고 하다는 점 오늘 아싸 뉴스에서 짚어봤고요. 자, 다음 아싸는요, 바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인구라든지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을 좀 고려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다시 한번 재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가요,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망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15세 이상의 인구 증가가 좀 둔화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노동 투입 인구 자체가 좀 감소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대내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서 민간 투자 심리 역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일단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계 1위로 복귀한 한국의 조선업, 따라서 자재업계의 실적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5G와 반도체로 컴백을 한 외국인의 투자자 소식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도 여전히 항공주에 대한 실적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물음표이고요. 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의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아쉬운 소식까지 이런 여러 이슈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 자 어떤 이슈를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예. 제가 눈여겨본 뉴스는 세계 1위로 복귀한 한국 조선, 자재업체도 실적도 기지개를 피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LNG선 발주가 늘어난 만큼 지난해 상반기부터 LNG 선박 발주가 상승 곡선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오늘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업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도 현대미포 조선 같은 경우는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자재업계도 실적도 기지개를 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앞으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좀 알려진 스토리고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짧게는 길게는 한 달 전부터 짧게는 한 2주 전부터 그런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자재업 기자재 업종이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삼광 MLT, 성광밴드 등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 20%에서 30% 정도 상승한 흐름인데 지금 이 뉴스를 다룬다고 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부터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0%, 30%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명절이죠. 추석이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자금도 빠져나가고 시장에서는 그런 수급의 주체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까지 20%에서 30% 정도 상승한 지금의 주가의 모습에서 약간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동종목들 역시 그동안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림에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고 조정이 거치고 난 이후부터 상승을 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은 큽니다.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만 단기간 내에 오를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 게 지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인싸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네, 한국의 조선업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자재업계도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하반기 실적이 개선이 예상이 되고 또 수주 증가도 예상이 되지만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최영동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이슈 중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시장 분위기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 아싸보다는 인싸 쪽에 있는 기사들이 가장 좀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런 기사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선택한 기사는 컴백한 외국인은 5G 반도체를 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5G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긴 했지만 향후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이 훼손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졌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그 직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세,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상당히 좀 강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2%대에 대한 강한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 2천억 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 또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서 관련된 5G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KMW 같은 경우 637억 정도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RFHRC 같은 경우도 한 184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지수 상승을 가장 크게 견인을 했던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G가 아니었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요 전방 산업이겠죠. 그리고 하반기 성장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안정적인 수급세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업종에 좀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추석 연휴가 끝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또 3분기가 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확인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눌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만큼 성장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내용들 두루두루 좀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좀 주도를 하는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기사를 좀 뽑아왔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5G와 반도체주를 좀 요즘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추석이 지나고 3분기 실적 개선으로 확인이 된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투비소프트입니다. 이 투비소프트가요, 기업 비즈니스 UI, UX를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 전문 회사인데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파트너사 루시드웍스라고 있는데요. 이 루시드웍스는 이 투비소프트의 국내 독점 총판 계약을 한 회사입니다. 미국 AI 기반 검색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이 파트너사의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21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꽉꽉 채운 상한가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전장부터 급등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종가 확인하시죠. 3,235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바로 현성바이탈입니다. 현성바이탈의 최대 주주가 있습니다. 한국중입자 암치료센터가요. 충청남도와 함께 중입자 암치료센터 건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는 이 중입자 암치료센터 건립 기대감이 오늘 좀 쏠린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주가에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요. 오늘 종가는 19% 가깝게 장 후반 들어서 크게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종가는 4,480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바이오젠 가지고 왔는데요. 정부가 국산화를 포함해서 소재, 장비, 부품 관련해서 좀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한국바이오젠이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바이오젠은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고투명 실리콘 점착제 핵심 소재를요, 지난해 국산화에 성공한 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 종가는 15% 거의 가깝게 뛰어 올랐네요. 9,610원 기록했고요. 장 후반 들어서는 10,000원을 넘어서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자, SK하이닉스가 지난 6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 개선도 있었고요. 또 디램 수요까지 증가하게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종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경신했던 SK하이닉스는 3%대 가깝게 강세 보이면서요. 84,3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인데요. 현대글로비스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 좌초 사고 소식이 좀 있었게 된 건데요. 이 선박 운영 공백에 따라서요. 이 스케줄 조정 등에 따라서 선박이 출항을 못하게 되니까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좀 손실이 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사고 선박 회사 자체적으로 이 재무적인 손실을 발생하기는 좀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1.62% 좀 빠졌네요. 15만 2,000원 기록했고요. 2,500원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 장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짚어보셨습니다. 네,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소식에 29% 이상 뛰었던 투비소프트가 눈에 띄우고요. 또 암치료센터 기대감에도 많이 상승한 현성바이탈과 그리고 한국바이오젠, SK하이닉스까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악재 속에서 현대글로비스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쟁쟁한 종목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집중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 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예, 제가 선택한 종목은 한국바이오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금일 한국바이오젠은 지금 오늘 나온 뉴스로 인해서 많이 상승하였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정책에 따른 그런 수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예수 물량을 어떻게 얼마나 잘 소화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한 소재에 대한 것들의 기대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수혜의 기대감 같은 경우는 뭐 아직 경제성을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직 이 부분은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명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가 더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변동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호예수 물량의 이제 소화인데 최근에 최근에 수급 모양을 보면 기관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6거래 정도 계속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기타 금융에서 많이 나왔죠. 이 보호예수 물량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외국인이 한 12,000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의 흐름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또 세 번째로 이제 4차 산업의 소재인데 한국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영위하는 그런 사업이 실리콘 소재잖아요. 이게 저희 레이클럽에서 말씀드릴 때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쭉 이어갈 산업은 뭐 OLED, 반도체, 자동차 산업 이런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한국바이오젠에서 그 하고 있는 그 소재가 전부 다 그쪽에 전방의 산업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나올 때마다 한국바이오젠 동사의 스토리도 계속 어떻게 보면 엮여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의 모습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바이오젠의 주가의 흐름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윗꼬리를 달았다가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렸던 그림 보이실 수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상장했을 때 8월 1일 날 상장했을 때 그림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음봉 세 개의 큰 모습 볼 수 있죠. 여기에 많이 물렸던 개인분들의 그런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렇게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인데 지금 여기 1,500원을 강하게 돌파해서 상장했던 가격 1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크게 상승할 수 있지만 조정의 국면이 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 시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크게 상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특징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소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한국바이오젠. 최근 수급 흐름이 비우호적이었지만 앞으로 주가 흐름 좋아질 것이고 수급 흐름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4차 산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엮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최용동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자, 어떤 종목을 좀 관심이 많이 가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다소 조금 정체되는 과정에서도 좀 올라갔던 종목이 가장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2.93%의 좋은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내주면서 뭐 정상적인 좀 정배열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SK 하이닉스가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겠죠.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에 디램이라든지 반도체 가격, 낸드 쪽에 대한 이제 가격 하락세로 인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반등 흐름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수요 감산이겠죠. 감산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가격 하락세가 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이 좀 지배적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서서도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세가 상당히 좀 강했다.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주요 전방 산업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5G 관련된 이야기들도 해드렸는데 5G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생산해주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정체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수요처로 좀 발생을 했다, 발견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매크로적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자체도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국내 시장으로 또 급격하게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 대표주를 사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수의 부담감은 있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그리고 60일선에 대한 돌파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매크로 지표들 그리고 매크로 이벤트들을 좀 잘 해결이 이루어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빠르게 유입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 대장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SK 하이닉스를 좀 뽑아봤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그리고 5G가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수록 새로운 수요처로서 반도체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시장 안정에 따른 외국인 수급의 귀환까지 자, 앞으로 SK 하이닉스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어마어마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해서요. 저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자, 승자가 공개되면요. 다음 날 열리는 장에서 오전 9시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혜택이 있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4703님 맞으신가요? 자, 저희가 꼭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어서 스탁세일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요.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 과연 어떠한 움직임 일주일 동안 보였을까요? 확인해 봐야겠죠? 또 승자는 누군지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서현 2화를 가지고 와주셨던 최영동 전문가 9월 9일 고가 기준으로 4.39% 뛰어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강영균 전문가 나와주셨죠. 대덕전자 그때 들고 와주셨는데요. 역시 9월 5일 고가 기준으로 7.14%까지 뛰어오른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이번 주 우승자 축배를 들어라. 강영균 전문가가 축배를 드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종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지 더 기대가 되시지는 않으신지요? 저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종목 힌트를 얻어보러 가보시죠. 네. 최영동 전문가가 월요일에 만날 수 있는 전문가시죠.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추세, 추종, 대시세, 포착 기법. 오늘 포착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6글자입니다. 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이번에 가지고 오신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는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 스마트폰 필름 고객사가 좀 확대가 돼가고 있어가지고 실적까지 조금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오늘 좀 공개가 됐더라고요. 오늘 이 같은 소식 함께 하면서 듣게 될 투자 포인트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더 기대가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뒤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시죠. 자,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 바로 강영균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유 카리스마 있는 사진에 제가 얼어버렸어요. 자, 강영균 전문가가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역시 6글자입니다. 와, 두 분 역시 짝짝꿍 절친이신가 봐요. 오늘도 6글자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역시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장비와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자, 특히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요, 이 고객사 중에 이 QD OLED, 퀀텀 OLED 관련해서 설비 투자 이슈까지 함께 갖고 가고 있어서요.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힌트를 전문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 풀네임과 함께 강영균 전문가의 스탁세일즈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균 전문가 오늘 승자시죠. 따라서 내일 장이 열리게 됩니다. 오전 9시 무료 방송 활짝 열고 여러분 기다려 주실 텐데요. 시크릿 종목도 알려주시고 또 간단한 종목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 9시 장이 시작될 때 강영균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영동 전문가와 먼저 머니W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할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자, 이름처럼 어떤 높은 테크닉이 있길래 하이테크가 이름이 붙여졌나 생각을 해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하는 스마트폰의 이 필름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세경 하이테크 아마 생소하실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7월달 30일 날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종목이네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HTS에 뭐 글자가 마르기도 전에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2009년 7월 30일 날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고요. 스마트폰에 접착되는 필름 그리고 색상 필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그와만큼 시장에서는 많이 좀 익숙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기업들 그리고 새롭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3가지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능성 필름 그리고 광학 필름 그리고 데코 필름까지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생산 기지로는 국내에 2개의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1개의 공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뭐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신규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또 자금 유통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베트남에서 또 2번째 공장을 좀 증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나날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드디어 우리들 선 보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끈따끈한 거를 빨리 머니W 시청자분들에게 갖고 오고 싶으셔서 예. 오늘 갖고 오셨는데 이 광학 필름도 그렇고 데코 필름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필름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예. 사실 좀 이게 핫하다고 들었거든요. 요즘 OLED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OLED가 들어가는 가전제품도 상당히 많은데 이 시장이 잘 될수록 여기에 뭐 필름이 들어가나요? 세경 하이테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OLED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OLED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지금 핫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OLED와 관련된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던 장비주들, 특히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힘쓰라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소재 쪽으로 좀 넓혀보시게 되면 덕산데우룩스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들인데 네. 그러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맞아요. 그렇다고 되면 이제 여기서 시야를 좀 더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장비, 소재 다 건드렸습니다. 자, 네. 그렇다고 되면은 과연 부수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OLED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이 좀 일단은 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OLED에 대한 스마트폰 채택 부분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뭐 동사 같은 경우 뭐 광학 필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뭐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자, OLED 쪽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OCA라는 방식이 있고 OCR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OCR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 최근에 디스플레이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 베젤이 없습니다. 네. 풀리 스크린이죠. 맞아요. 그리고 엣지형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곡선을 마무리를 못 써요. 필름 자체가. 그러면 네. OCR 제품은 이 곡선, 엣지형 디스플레이는 채택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동사가 생성하는 방식은 OCA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OCR에서 OCA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동사의 점유율 자체가 증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엣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살릴 수 있는 엣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광학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OLED CD 성장이 될수록 당연스럽게 이 필름이 들어가는 세경 하이테크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필름이 참 여러 곳에 예. 생각보다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 잘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특출나게 이거 정말 괜찮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출 필름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출 필름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매출 비중에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차지하네요. 예, 그만큼 이쪽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좀 만들어내주고요. 성장이 될 수 있는 데코 필름 쪽에서 수혜가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동사의 레벨업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매출 분야에서 과연 동사가 유지를 해주느냐에 대한 게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사출 분야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출 필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내부에 들어가는 부착되는 기능성 테이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동안에는 스마트폰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못 쓰거나 고장나서 다시 맡겨야죠.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운명을 다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뭐 최근 들어서 방열이라든지 방수 쪽에 대한 기능까지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기능들이
생각보다는 의외로 단순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네. 말해서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스티커, 필름 부분이 방열, 방수, 필름 부분들까지 그 필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이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이런 테이프들 그리고 네. 필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 내부에도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소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동사의 필름 제품이 수요가 증가가 된다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다 잘 되고 있지만 사출 필름에 대한 수요 확대도 특출나게 잘 되고 있고 또 안정적인 수입원도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따끈따끈한 세경 하이테크 빨리빨리 잡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모아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사과가 웃으면 뭘까요? 바로 풋 사과입니다. 하하하 하이개그를 제가 던져봤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될 건 하이개그가 아니라 하이테크, 바로 석영 하이테크입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민망하니까 저와 빨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 석영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출, 광학, 데코 필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굉장히 전문적이어서요. 아무튼 엄청난 필름들이 보이고 있는 사진이 홈페이지, 자산의 홈페이지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OLED 시장이 지금 확대가 돼가고 있죠. 이에 따라서 광학 필름 수요 역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필름의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고객사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겠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사출 필름 역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 사출 필름 같은 경우는 동사의 매출이 거의 한 30%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요 증가가 됐으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휴대폰 내에 들어가는 기능성 필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와, 이렇게 필름을 제조하고 있는 석영 하이테크 이렇게 만나보게 되니까 저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이쯤에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께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영동 전문가님. 예, 자리에 있습니다. 네, 잘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최영동 전문가님은 스마트폰 얼만큼 바꿔서 쓰세요? 몇 주마다, 몇 년마다? 이렇게. 저는 이번에 뭐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바꾸도록 할게요. 아, 좀 오래 쓰시나 예, 보네요. 오래 쓰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렇군요. 요즘 뭐 오래 쓰시는 분들도 많고 워낙 사양이 좋아서요. 그렇죠? 예, 예. 그만큼 휴대폰 수요가요. 사실 계속 나오곤 있지만 너무 비싸지고요. 이종께 너무 좋아가지고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괜찮을까요? 예, 우리 앵커님께서 정말 할 말 없게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 저도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는 입장에서 이게 수요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뭐 저도 항상 스마트폰이 정점을 찍고 빠졌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시장에 대한 포화 상태였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되면 동사가 과연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사양화됐던 부분들이 중소형 그리고 중형이라든지 뭐 하이레벨, 로우레벨 쪽으로 좀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치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캐파 자체는 증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증가되는 속도가 좀 다소 좀 더 될 수는 있겠지만 제품에 대한 확대 부분, 그러니까 수요 부분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겠죠. 그동안에는 뭐 플래그십 쪽의 모델에만 좀 채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미들 레벨 그리고 로우 레벨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캐파에 대한 축소 부분들은 이렇게 저변에 대한 확대 부분들로 좀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세경 하이테크가 가지고 있는 뭐 필수적인 필름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앞서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일단은 좀 접어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접어두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감소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워낙 다양한 저변으로 쓰이기 때문에 또 필수적인 필름이기 때문에 꼭 세경 하이테크는 실적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따끈따끈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예. 빨리 잡아야지 할 것 같은데 예. 지금 막 오르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님? 차트를 좀 보면서 저희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한번 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의 캔들 흐름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2.74% 그리고 5일선, 21선 뭐 골든 크로스 만들어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캔들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무리스러운 캔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또 변수가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또 추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되면 뭐 시장에 대한 악재 요인들보다는 수급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다소 조금 정체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도 좀 조심스럽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자 33,000원, 5일선 부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33,000원대에서 저희가 매수를 한번 해보고요. 33,000원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신규 상장 공모가 부근에서 이제 최고가를 좀 찍었었던 38,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저점 라인이겠죠. 29,000원 설정해드리면서 오늘 세경 하이테크 가격대 말씀드렸습니다. 네, 추석까지 고려해서 매매 전략을 짜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세경 하이테크,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판넬 봐주실까요? 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사출, 광학, 데코 필름을 제조하고 있고요. OLED 시장도 확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광학 필름이라든지 사출 필름 수요 증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매매 전략 함께 하시죠. 매수가는 종가 기준 그대로 3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2차적인 목표가는 38,000원이고요. 자, 최근에 좀 바닥 라인을 잡았었던 29,000원까지 손절가 짚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자, 필름계 하이테크, 바로 세경 하이테크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매수가 잡아보세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스탁 세일즈 두 번째 종목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SFA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디스플레이 장비부터 또 물류 자동화 설비, 반도체 장비까지 정말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상반기에는 어땠으며 하반기에도 쭉쭉 성장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SF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는 좋지 않았어요. YOY라고 하죠. 전년 대비 1분기, 2분기의 실적을 보면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네. 이제 고객사들의 엄청난 설비의 증축으로 인해서 수주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바라볼 수 있는데, 동사가 하고 있는 반도체와 OLED, 특히 OLED 디스플레이 설비 장비는 지금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수출 규제에 따른 그런 거에 따른 소재주 장비주들의 많은 상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SFA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비 장비주로서 많은 기대가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산화, 그러니까 일본의 다이후쿠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던 반도체 OHT라는 부분에서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그래서 고객사에 그 데모 라인을 설비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앞으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부터 이게 실적으로 뽑힐 것 같고요. 그리고 6세대 플렉시블 OLED라고 해서 중국에서 비전옥스 그리고 BOE라는 중국의 BOE는 중국의 되게 큰 최대 디스플레이 회사죠. 삼성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잠깐 이렇게 휘청일 때 애플에서 디스플레이를 삼성 말고도 또 뭔가 차선책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찾은 곳이 중국 BOE입니다. 그만큼 큰 디스플레이 그런 업체인데요. 그쪽의 생산 라인도 이쪽 SFA에서 하반기에 3분기, 4분기에 계속 라인을 증축할 것이다. 그래서 수주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주력 고객사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8세대 퀀텀 OLED의 설비도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에 대한 SF 반도체가 실적 자회사, 그러니까 자회사거든요. 근데 네. 걔네 실적이 얘네 포함이 돼요. 근데 SFA도 그런 거에서 또 걔네 고객사인 그런 회사들이 필리핀에서 뭐 반도체 패키징에 따른
그런 수제가 그런 라인이 더 늘어나고 있다.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더 플러스 알파가 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작년 대비 더 좋아질 겁니다. 뭐 계속 실적이 플러스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추석을 지나고 나면 네. 실적 발표가 그쵸.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1분기, 2분기 전반기 안 좋았어요. 네. 근데 턴 어라운드, 그리고 실적 개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턴 어라운드. 네, 실적 개선이 된답니다. 네. 그래서 또 앞으로 추석 지나고 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는 좀 약했지만 하반기부터는 턴 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쭉쭉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플러스 되는데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플러스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부터 디스플레이, OLED의 그런 수주까지도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또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뭔가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아시나요?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잘 아셔서 콕 네. 집어 말씀하셨는데 콕 집었어요. 이 동사가 지금까지 매출을 가장 크게 차지했던 부분은 뭐 자회사인 SFA 반도체 쪽의 그런 반도체에 대한 실적, 그리고 그다음에 그 자동화 설비에 따른 디스플레이에 대한 자동화 설비였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SK 이노베이션 향 그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장비 설비도 650억 원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고객사가 헝가리,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의 그런 생산 라인을 더 증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올해 네. 작년에 650억을 했는데 작년 대비 2배. 두 배?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장비 개발까지 해가지고 지금 뭐 유럽으로도 뻗쳐나가고 650억에서 더 그 이상의 지금 수익이 확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도전할 만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수급도 또 여러 가지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 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사랑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종목이요. 뭐가 사랑을 받는지 아시죠? 기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지금 이 동사의 SFA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아싸인사에서 말씀하셨지 네. 외국인이 최근에 3개월 동안 많이 빠져나갔다. 네. 그랬는데 물론 동사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4월 달부터 꾸준한 매수세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매수세를 이어나고 있고 기간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오는 그림이지만 그 매수세에 비해서,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3분기, 4분기의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기대감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저희 레일클럽에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 내년에 이끌어갈 그런 섹터는 자동차, OLED, 그리고 2차 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동사가 갖고 있는 건 세 가지 전부를 다 커버할 수 있죠. 대단한데요. 기대감이 넘칩니다. 저 막판에 이걸 카메라에 안 잡혀서 아쉬운데 전문가님이 점점 말씀하시다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바로 반도체, 5G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2차 전지까지 합해졌기 때문에 무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종목 궁금하시더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바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강영균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바로 SFA였습니다. 과연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짜잔, 함께 보시죠. 판을 봐주시면요. SFA 같은 경우는요. 하반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더라고요. 턴어라운드까지 기대가 된다. 실적이 업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파르게 수주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뭐 기존에 있었던 사업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바로 2차 전지라고 하네요. 자, 2차 전지 신규 장비까지 개발을 하게 되면서요. 이 수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소식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보건데 최근 기관에 꾸준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대요. 이 순매수 유입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강영균 전문가는 확실히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을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수급 포착의 승부사께 제가 또 그거에 맞는 맞춤형 질문을 또 준비했습니다. 강영균 전문가님. 네, 있습니다. 네, 있죠. 네. 오늘요. 외국인들이요. 많이 산 종목 혹시 뭔지 아세요? 뭐 저 잘 몰라요. 하지만 많이 판 종목은 제가 또 봤습니다. 왜냐면 뭘 파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거기 7위에 SFA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17억 원 정도를 팔았다라고 하는데 외국인이 요즘 계속해서 기관은 사지만 외국인은 빠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떤 눈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님 알려주시죠.
너무 아픈 것을 찌르시는데. 네, 아프지만 자신감 있게 말씀해 네. 주세요. 아까처럼. 오늘도 외국인이 네. 순매도 7위, 전거래도 순매도 1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사뿐만 아니라 동사의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 역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무렵에 아싸인사 부분에서도 외국인이 순매도세가 많이 심화됐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4월 달부터 한 3, 4개월, 4, 5개월 동안 많이 빠졌어요. 동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매도세가 많이 커졌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다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이후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된다. 근데 1, 2분기 전반기에는 실적이 안 좋았다. 근데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지금 기간이 들어오고 그 기간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입장에 실적까지 받쳐준다고 하면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올 테고 그래서 주가는 이제는 다 나갔다. 이제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돌아와 외국인. 이제 외국인도 돌아올 거라고 믿는데요. 자, 그러면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가격 전략을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추석 지나고 나서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잡아야 되는데 동사의 종목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저는 한 3만 원대 한 후반대 잡고 싶었었는데 한 4만 2천 원, 4만 3천 원, 4만 3천 원 후반대까지 올라온 그림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종목을 한 4만 원 정도의 매수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밀렸을 때. 왜냐하면 추석 전에 그런 수급이 많이 좀 빠져나가는 그림이고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동종목에 대한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밀린다고 봤을 때 동종목 역시 좀 빠질 것이다 보기 때문에 4만 원 이하의 매수가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전저점인 한 3만 6천 원 정도, 3만 6천 원 정도 이쪽 전 저점의 그런 바닥을 찍었던 부분 3만 6천 원을 드리고요. 고점은 최근의 고점이 5만 1천 원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까지 자세히 짜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바로 도와드릴게요. 지금 보시죠. 네, 저와 함께 하시죠. 자, SFA 과연 어떠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셨는지 저와 함께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반기에요.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이 되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했고요.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조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눌릴 수가 있다. 시장이 탄력을 이룰 수가 있어서요. 매수가는 4만 원 부근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는 5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 부근이죠. 3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SFA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네, 3분기 이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SFA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두 전문가와 함께 스탁세일즈 함께했고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강영균 전문가님이 내일 오전 9시에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만 공개하시는 시크릿 종목에 대한 힌트 조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예,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최근에 수급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림이고요. 이 차트를 보면 정말 좋습니다. 이거 앞으로 큰 대시세의 시작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